사람들은 묻습니다. 예순에 맞은 첫날 밤은 어땠냐고요. 불 꺼지지 않은 방, 조용히 제 앞에 앉아있던 그 사람. 저는 그날 밤 그가 보여준 그것 때문에 한참을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이야기해 드릴게요. 그날도 새벽 3시에 눈을 떴어요. 몸보다 먼저 일어나는 건 한숨이었고 가장 먼저 찾는 건 목 근육에 붙인 파스였죠. 25살 아들이 남기고 간 빚, 그리고 이젠 남이 된 사람이지만 한 번도 남편 같지 않았던 사람의 흔적까지. 그게 제가 아직도 이 일을 붙잡고 있는 이유였습니다. 나이 들어 새벽 배송이라니 주변에선 다들 걱정했지만 어쩌겠어요. 삶이란 게 선택할 수 있는 것보다 견뎌야 하는 것이 더 많다는 걸 이 나이쯤 되면 다들 아시잖아요. 그날은 비가 많이 왔어요. 골목마다 물이 차오르고 손등에 박스 자국이 선명히 남았죠. 택배 물량은 줄지 않았고 그날따라 유독 무거운 박스가 많았습니다. 2계단을 오르다가 미끄러지려던 순간 누군가가 말없이 박스를 붙잡아줬어요. 흰머리 섞인 머리칼, 짙은 눈썹, 그리고 맑은 표정의 남자. 말없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이상하게도 따뜻했어요. 괜찮으세요? 비를 맞은 손등보다 그 말 한마디에 마음이 더 저렸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가 제게 건넨 진심 어린 관심 같았어요. 제 모습이 어땠을까요? 비에 젖은 머리, 번진 화장, 구겨진 유니폼. 하지만 그의 눈빛엔 그런 것들을 뛰어넘는 무언가가 있었죠. 감사합니다. 괜찮아요. 그렇게 짧게 대답하고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오랜 세월 혼자 살다 보니 타인의 온기가 낯설게 느껴진 건지, 아니면 그저 내 삶에 누군가를 드리는 게 두려웠던 건지 이 나이에 갑자기 심장이 뛰는 걸 느끼는 것도 우스웠습니다. 제 마음속에선 이미 그런 감정들은 말라비틀어졌다고 생각했거든요. 골목을 빠져나오며 뒤돌아보니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서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비가 내리는 좁은 골목, 오래된 책방 앞에 서 있는 그 사람의 모습이 마치 오래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제 기억에 새겨졌어요.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은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빛만큼은 맑고 깊었습니다. 그날은 그냥 지나갔지만 그 골목 끝 헌책방 앞에 서 있는 남자의 얼굴은 왠지 계속 마음에 걸렸어요. 이상했어요. 제 인생에 누군가가 들어온다는 게요. 이 나이에 가슴이 설렐 리 없다고 생각했는데 집에 돌아와 잠자리에 들면서도 그 사람의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따뜻함이 그리웠던 건지 아니면 그저 우연히 마주친 친절이 그리웠던 건지도 모르겠어요. 손목 시계는 이미 새벽 4시를 가리키고 있었죠. 내일도 같은 시간에 일어나야 한다는 생각에 눈을 감았지만 그 골목의 책방 그리고 그 앞에 서 있던 남자의 모습이 자꾸만 떠올랐습니다. 누군가에게 관심을 받는다는 것, 그것이 제게는 얼마나 오랜만의 일이었는지 모릅니다. 잠들기 전 마지막 생각은 내일도 그 골목을 지나가게 될까였어요. 그리고 그 생각에 저는 오랜만에 설레는 마음으로 잠이 들었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무의식적으로 그 골목을 서두르지 않게 됐어요. 책방 앞을 지날 때마다 저도 모르게 고개가 돌아가곤 했죠. 마치 누가 거기 서 있을까봐 혹은 아무도 없을까봐 마음이 요동치는 것처럼요. 이런 감정을 느낀 지가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어요. 혼자 살면서 감정의 문을 꽁꽁 닫아두었는데 그 낯선 이의 눈빛 한 번에 다시 열리는 것 같아 당황스럽기도 했습니다. 책방 앞 작은 나무 의자엔 항상 뭐가 놓여 있었어요. 여름에는 아이스 커피, 때론 냉녹차, 비 오는 날엔 김이 오르는 컵 뚜껑 아래 혼자 두기엔 아까운 따뜻함 같은 게 담겨 있었죠. 별다른 메모도 없었어요. 그저 무심한 듯, 그러나 분명히 누군가를 기다리는 자리처럼 늘 같은 위치에 놓여 있었어요. 제가 거기 있다는 걸 알 리 없었겠죠. 하지만 이상했어요. 그 온도는 꼭 제 새벽 체온과 닮아 있었거든요. 차갑게 식어가는 아침이면 따뜻한 커피가, 무더운 한낮이면 시원한 음료가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마치 제 하루의 리듬을 누군가 알고 있다는 듯이요. 어느 날 배달하다 말고 그 앞에 서서 한참을 바라보다가 저도 모르게 음료를 하나 집어들었어요. 따뜻했어요. 작은 캔커피 하나에 이런 게 담길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단순한 커피 한 잔이 아니라 오랜 시간 혼자서 살아온 제게 건네는 조용한 인사 같았어요. 그날따라 이상하게 가슴이 막혀서 전 그 자리에 귤새 알을 두고 나왔어요. 고맙습니다. 그 말은 못 썼어요. 하지만 이 마음이 전해졌으면 그것만으로도 하루가 좀 덜 무거울 것 같았어요. 손이 반질거릴 때까지 문질러 닦은 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다음 날 그 의자엔 음료수와 함께 작은 종이가 놓여 있었어요. 귤, 맛있게 먹었습니다. 단 한 줄이었지만 제 마음이 전해졌다는 사실에 가슴이 뭉클했죠. 누군가 나를 기다렸다는 것, 내가 남긴 작은 흔적을 알아봐 주었다는 것, 그것이 이렇게도 큰 위로가 될 줄 몰랐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말없는 교감을 시작했어요. 저는 매일 아침 그 골목을 지나가며 그가 놓아둔 음료를 마셨고 제 마음을 담아 작은 과일이나 손수건, 때로는 간단한 메모를 남겼습니다. 직접 마주친 적은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저는 그의 존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마도 오래도록 혼자이다 보니 누군가의 마음이 향하는 방향을 더 민감하게 느낀다고 생각했답니다. 나이 든 여자가 이런 감정에 휩싸이는 게 어쩌면 우스울지도 모르겠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사람 마음이란 게 나이를 먹는다고 시들어버리는 게 아니더라고요. 단지 묻어두었다가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에 다시 꽃을 피우는 거였어요. 그리고 저는 오랜만에 아침에 눈을 뜨며 설레는 마음을 느꼈습니다. 새벽 택배가 기다려진 적은 한 번도 없었는데 그 골목을 지나는 순간만큼은 기다려졌어요. 그렇게 여름이 지나고 어느새 가을, 겨울, 다시 봄. 저는 여전히 택배를 들고 골목을 오갔고 그 책방 앞 나무 의자엔 변함없이 무언가가 놓여 있었어요. 사계절이 바뀌는 동안 저희의 조용한 교감도 계절의 색깔을 입었습니다. 처음엔 아이스 커피였어요. 뜨거운 골목 햇살에 숨이 찰 때쯤 유난히 찬기가 오래가는 컵이 놓여 있었죠. 그 다음엔 미지근한 보리차, 가을엔 따뜻한 유자차, 겨울엔 스팀 빠진 커피에 얹힌 작은 메모지. 이건 조금 달아요. 조심히 드세요. 누가 봐도 누군가를 오래 지켜보지 않고선 이런 리듬을 따라갈 수는 없었을 거예요. 그 사람은 분명 저를 오래도록 지켜봐 왔던 거겠죠. 제가 어떤 표정으로 하루를 시작하는지, 어떤 날씨에 어떤 옷을 입는지, 어쩌면 제가 모르는 저의 모든 것을 그는 알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상하게도 그 생각이 두렵지 않았어요. 오히려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마시고 가끔 귤을, 때로는 사탕을, 어느 날은 따끈한 호빵을 두고 갔어요. 그것이 저만의 대답이었어요. 말보다 손이 먼저 움직이는 성격이니까요. 젊은 시절에는 말로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 당연했는데 나이가 들수록 침묵 속에 더 많은 것이 담긴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은 그런 제 침묵까지도 읽어주는 것만 같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그 의자 위 음료 옆에 작은 쪽지 한 장이 놓여 있었어요. 혹시 이 자리 불편하셨다면 죄송합니다. 그냥 하루에 한 번 누군가 생각하는 시간이 좋아서요. 가슴이 뻐근했어요. 생각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조심스러울 수 있다는 걸 저는 처음 알았어요. 그가 이렇게 오랜 시간 저를 생각해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나이 든 여자를 향한 이런 마음이 어디서 왔을까요? 주름진 손과 피곤해 절은 눈을 가진 저를 향한 따뜻한 시선이 이해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메모를 읽는 순간 제 얼굴에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랜 시간 잊고 있었던 감정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어요. 누군가에게 소중한 존재가 된다는 것, 누군가의 하루의 의미가 된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를 다시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아침 그 골목을 한 번 더 돌아보게 됐고 박스를 들고도 천천히 걷게 됐어요. 누군가를 생각하는 마음이 참 따뜻하다는 걸
그때 처음 느꼈던 것 같아요. 제 삶에서 사라졌다고 생각했던 설렘과 기대가 다시 자리 잡았고 아침에 일어나는 일이 더 이상 고통스럽지 않게 되었습니다. 나이든 심장도 젊은 심장처럼 뛸 수 있다는 걸 그 사람은 저에게 다시 알려주었어요. 그 사람 말이야 예전에 가족 버리고 사라졌대. 시장 골목에서 멸치 한 줌 고르던 제 귓가로 그 말이 파고들었어요. 허리를 펴고 주변을 둘러보니 두 명의 아주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분명 제가 매일 지나는 그 골목을 향하고 있었어요. 그 헌책방도 원래 딸 이름으로 돼 있었는데 나중엔 말도 없이 넘겨버렸다더라고. 책 좋아하는 척하지만 사람한테는 무책임했대. 어느 집 아주머니가 무심히 던진 말이었어요. 하지만 제 손은 멈췄고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그동안 쌓아온 우리만의 조용한 신뢰가 한순간에 흔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가 정말 그런 사람일까? 매일 아침 누군가를 위해 음료를 준비하고 조심스레 메모를 남기는 그런 사람이 가족을 버릴 수 있을까? 내가 오고 가는 걸 혹시 누군가 보고 있었던 걸까? 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배려해줬는데 저는 그저 가만히 따뜻함을 받아만 왔는데 그게 오해가 될 수도 있다는 걸 그제야 알았어요. 이 나이에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른다는 것이 민망했고 부끄러웠고 또 한편으로는 두려웠습니다. 책방 앞 의자에 놓인 커피가 갑자기 무겁고 낯설게 느껴졌어요. 그 사람의 침묵이 다정이 아니라 숨기는 무엇처럼 느껴졌고요. 골목을 지나는 발걸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이제까지 저는 그의 과거에 대해 아무것도 묻지 않았어요. 그저 현재의 그가 보여주는 따뜻함만을 믿었을 뿐인데 그 사람은 한 번도 제게 묻지 않았지만 저는 자꾸 물었어요. 혹시 정말 그랬던 걸까? 책에 파묻혀 사는 삶이 사실은 도망이었던 걸까? 그의 책방에 가득한 책들은 현실에서 도망친 흔적일까요? 아니면 깊은 사색의 결과인지 저도 모르게 의심이 자라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부터 저는 그 골목을 피해 돌아다녔어요. 배달지를 일부러 순서를 바꾸고 길을 돌아가도 그 책방 앞을 지나지 않았어요. 책방 의자 위엔 여전히 음료가 있었어요. 하지만 그 따뜻함은 이제 나를 향한 게 아니라 누구에게나 줄 수 있는 습관처럼 보였어요. 멀리서 바라보기만 했지만 그 자리에 놓인 컵이 점점 식어가는 모습이 제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정말 이상했어요. 내 마음 하나가 금이 가니까 그 사람이 매일 준비한 계절이 한순간에 의심으로 바뀌었어요. 한마디 말도 나누지 않았는데 이렇게 쉽게 무너진다는 게 우습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제 인생에서 만난 모든 남자들이 결국 제게 상처만 남겼으니까요. 저는 조용히 그를 멀리하기 시작했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다시 무거워진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했고 골목길은 더 이상 설렘의 공간이 아닌 피해야 할 곳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제 마음 한편에서는 그가 놓아둔 음료가 어떤 것인지 오늘은 무슨 메모를 남겼을지 궁금해하는 저를 발견했어요. 의심과 그리움 사이에서 제 마음은 온통 뒤엉켜 있었답니다. 며칠 동안 저는 그 길을 일부러 피해 다녔어요. 낯선 감정이었어요. 어쩌면 좋다고 느꼈던 사람을 이유 없이 의심하는 건 그 사람보다 제 자신이 더 초라해진다는 걸 그때 처음 알았어요. 근거 없는 소문에 휩쓸려 그동안의 따뜻한 교감을 한순간에 지워버린 제 모습이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걱정이 됐어요. 그가 정말 그런 사람이라면, 가족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내게도 언젠가 같은 상처를 줄 수 있지 않을까? 이미 한 번의 실패한 결혼으로 충분히 아팠던 제게 또 다른 상처는 감당하기 어려울 테니까요. 그래서 저는 계속해서 그 골목을 피했습니다. 책방 앞 나무 의자에는 여전히 음료가 있었어요. 그날은 따뜻한 밀크티였죠. 손 닿지 않은 채 서서히 식어가는 그 컵을 저는 멀리서 창문에 비친 그림자처럼 지켜보기만 했어요. 더 이상 가까이 가지 않았지만 그 자리를 완전히 떠날 수도 없었습니다. 이런 제 모습이 우스웠어요. 이 나이에 청춘의 망설임을 되풀이하고 있다니.
그리고 어느 날 그 의자 위엔 아무것도 없었어요. 텅 빈 공간, 놓여 있어야 할 것들이 사라진 자리. 그제야 알았어요. 그 사람도 멈췄다는 걸. 제가 더 이상 그 음료를 마시지 않는다는 걸 알았는지 아니면 그저 지쳐버린 것인지 어느 쪽이든 빈 의자를 보는 순간 심장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며칠 후 책방 유리문에는 잠시 쉽니다 라는 손글씨가 붙어 있었어요. 단정한 글씨였어요. 그 사람답게 감정은 없지만 어딘가 따뜻한. 저는 그 문 앞에 서서 한참을 움직이지 못했어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어디 아픈 건 아닐까?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괜찮냐고, 왜 문을 닫았냐고, 그 한마디라도 해보려고 했는데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어요. 입을 열려는 순간마다 제가 먼저 고개를 돌렸던 기억들만 가슴을 눌렀어요. 소문 하나에 흔들린 제 마음이 부끄러웠고 그 부끄러움이 제 발걸음을 묶었습니다. 그 사람은 그동안 제 마음에 매일 뭔가를 놓아두었는데 저는 단 한 번도 그 앞에 앉지 않았구나. 그 사실이 그 어떤 소문보다 더 아프게 저를 찔렀어요. 말 한마디 나누지 않고도 이어져 온 교감,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었는지 그 자리가 비어있는 지금에서야 깨달았습니다. 책방 문은 닫혔고 제 마음도 같이 닫혔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앞을 지날 때마다 자꾸 귀를 기울이게 됐어요. 혹시 안에서 누군가 저를 부르진 않을까 하고요. 그런 제 모습이 우습기도 했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감정을 품는다는 것이, 하지만 마음이란 건 나이를 먹는다고 시들어버리는 게 아니라는 걸 저는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며칠째 닫혀있던 책방 문이 그날 아침엔 열려 있었어요. 잠깐 멈춰 섰다가 저는 무심히 고개를 돌렸죠. 하지만 그 문 너머로 낯선 여자가 서 있는 걸 보고 본능처럼 멈춰 섰어요. 30살 정도로 보이는 젊은 여성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딸일까? 아니면 내가 들었던 소문 속 그 여자일까? 아직 정리되지 않은 머리카락, 책 정리를 하다 말고 눈물을 훔치고 있는 표정. 순간 이상한 상상이 스쳐갔어요. 혹시 그 사람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몸을 돌려 걸으려는 순간 그 여자가 먼저 제게 다가왔어요. 혹시 책방 사장님과 아시는 사이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요, 그런 사이 아닙니다. 목소리가 이상하게 떨렸어요. 진짜 아니라 말하고 있는데 마음이 왜 이렇게 요동치는지. 이 나이에 거짓말을 하는 제 모습이 우스웠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한 번도 말을 나눠본 적 없는 사람과의 관계를, 음료 한 잔으로 이어진 묘한 교감을. 그 여자가 주머니에서 구겨진 편지지 하나를 꺼냈어요. 저희 아빠가 병원에 계세요. 계속 그분을 찾으셨어요. 책방 앞에 매일 그분을 위해 준비해 두셨다고 하셨는데 저는 말이 막혔어요.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무슨 얼굴을 하고 있어야 하는지도 몰랐어요. 그 여자의 말은 제 가슴을 쿵쾅거리게 했습니다. 그 사람이 병원에 있다니, 그리고 저를 찾았다니, 말 한마디 나눠본 적 없는 사람이 저를 찾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혹시 다른 사람들이 아빠에 대해 뭐라고 하던데 그거 혹시 믿으셨어요? 그녀는 울먹이며 말했어요. 아빠는요, 끝까지 본인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우리 엄마가 떠난 거예요. 아빠는 한 번도 우리 탓, 엄마 탓하지 않았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무너졌어요. 소문을 의심하면서도 저는 그를 지켜주지 않았어요. 그가 제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던 이유,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말로 설명할 수 없는 상처는 그저 조용히 견디는 수밖에 없다는 걸 그 사람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시장에서 들은 이야기는 완전히 뒤집힌 진실이었습니다. 버림받은 것은 그였고 그럼에도 가족을 원망하지 않고 묵묵히 자신의 자리를 지켰던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가 저에게 매일 아침 커피 한 잔의 온기를 나눠주었다는 사실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혹시 같이 가주실 수 있을까요? 병원에 아빠가 기다려요. 그녀의 눈에는 간절함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망설였어요. 이제 와서 제가 무슨 자격으로 그를 만날 수 있을까? 한 번도 그의 마음에 제대로 응답하지 못했는데, 소문 하나에 등을 돌렸는데, 그제야 저는 멈춰선 발걸음을
조심스럽게 떼기 시작했어요. 그동안 그에게 받기만 했던 온기, 이제는 제가 그에게 돌려줄 차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비록 늦었지만 그의 따뜻함에 제 마음을 열고 싶었어요. 병원은 조용했어요. 소독약 냄새 사이로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고 저는 낯선 복도 끝에서 발을 멈췄어요. 한 발짝만 더 떼면 그 사람과 다시 마주하게 된다는 게 이상하게 두려웠어요. 이제까지 한 번도 말을 나눠본 적 없는 사람인데 첫 만남이 병실이라니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그녀가 문을 열고 들어가며 조용히 말했어요. 아빠, 그분 오셨어요. 저는 한참을 문턱에 서 있다가 작은 숨을 토해내며 안으로 들어갔어요. 저도 모르게 떨리는 손을 감추려 가방을 꼭 쥐었습니다. 그 사람은 병상에 반쯤 앉은 채 산소줄을 코에 낀 채 있었어요. 생각보다 많이 수척해져 있었고 눈에 고인 피로는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제가 처음 봤던 그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깊고 따뜻한 무언가를 품고 있는 듯한 눈빛. 그가 저를 보자 숨을 한번 들이쉬더니 입꼬리를 아주 조금 올렸어요. 그리고 말없이 눈을 감았다 떴어요. 그 작은 움직임에도 제 가슴은 쿵쾅거렸습니다. 오랫동안 기다려온 사람을 만난 듯한 그 눈빛이 저를 붙잡았어요. 미안해요. 제가 먼저 꺼낸 말은 그거였어요. 소문에 흔들려 의심했던 것, 그의 따뜻함을 외면했던 것,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미안함이 한꺼번에 밀려왔습니다. 그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고개를 돌려 말했어요. 1년 내내 당신이 내 앞을 오가던 그 시간들이 하루도 안 떠올라 본 적이 없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 담긴 진심이 제 가슴을 울렸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어요. 그가 저를 1년 동안이나 지켜봐 왔다니, 매일 아침 제 발걸음을 기다렸다니, 그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사라질까봐, 사라졌을 때 그게 내 탓일까봐 겁이 났어요. 그의 말에 제 눈에서 뜨거운 것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자신의 상처 때문에 더 조심스러웠던 거예요. 한번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은 경험이 있기에 다시 누군가에게 상처 줄까 두려워했던 거겠죠. 그가 천천히 손을 뻗었고 저는 그 손을 꼭 잡았어요. 여전히 거칠고 따뜻했어요. 책을 만지던 손, 매일 아침 저를 위해 음료를 준비하던 손, 그 손이 제게 닿는 순간 오랫동안 얼어있던 제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당신이 내 인생에 자리를 만들어 놓고 간 줄 당신이 떠난 뒤에야 알았어요. 그의 말은 제 마음을 정확히 짚었습니다. 저도 그가 사라진 후에야 그의 존재가 얼마나 소중했는지 깨달았으니까요. 저는 그 말에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그 사람이 다정하게 웃으며 덧붙였어요. 이제라도 다시 와줘서 다시 시작할 수 있어서 고마워요. 말하지 않아도 느껴지는 진심. 그건 말보다 훨씬 더 큰 울림이었어요. 그날부터 저는 매일 병실을 찾았어요. 그에게 따뜻한 국을 끓여갔고 그는 조용히 제가 건네는 국그릇을 두 손으로 받았어요. 서로에게 아무 말 없이 건네는 마음, 그게 사랑이라는 걸 우리는 그렇게 조금씩 깨달아갔어요. 어쩌면 젊은 시절의 사랑보다 더 깊고 단단한 지금 우리 나이에만 가능한 사랑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작은 동사무소 앞 우리는 조용히 종이에 이름을 적었어요. 반지도 없었고 꽃도 없었지만 그 사람은 정장을 입고 있었고 저는 옅은 분홍색 블라우스를 꺼내 입었어요. 손끝이 자꾸 떨렸지만 그의 손이 먼저 제 손을 가만히 덮어주었어요. 60이 넘은 나이에 다시 시작하는 삶, 그것이 어색하면서도 설레었습니다. 그의 딸은 환하게 웃으며 우리의 결혼을 축하해 주었어요. 아빠가 행복해 보여요. 정말 오랜만에 보는 표정이에요. 그녀의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제가 그에게 행복을 줄 수 있다니 그것만으로도 감사한 일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같은 집, 같은 공간에서 불을 끄게 되었죠. 식탁 위에는 그가 제가 좋아하던 유자차를 덮여놨고 제 짐은 이미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책상 서랍에는 제 이름표가 붙어 있었고 욕실엔 제 칫솔이
침대엔 제가 자주 덮는 얇은 담요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그 모든 준비를 보는 순간 제 눈에 다시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는 오래전부터 저를 기다려왔던 거예요. 저도 모르는 제 취향과 습관을 세심하게 살피고 기억했던 거죠. 그 따뜻한 배려에 제 마음은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그 사람은 스탠드 불빛을 낮추며 물었어요. 불 끌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조금만 이렇게 더 있다가요.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고 그 자리에서 제 손을 따뜻하게 감싸주었어요. 단단하고 거친 손, 하지만 그 안에 담긴 온기는 여태껏 제가 겪어본 그 어떤 다정함보다 깊었어요. 혹시 불편한 건 없어요? 그가 물었어요. 불편할 게 뭐가 있어요? 이렇게까지 생각해 준 사람이 처음이에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나이에 누군가에게 이렇게 소중히 여겨진다는 게 낯설었거든요. 그가 작게 웃었어요. 그러더니 머뭇거리며 작은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이건 당신 거예요. 은행 통장이었어요. 적금 통장, 제 이름으로 만들어진. 그 안에 꽤 큰 금액이 있었어요. 통장을 넘기며 제 손이 떨렸습니다. 매달 조금씩 저축된 내역이 쌓여 있었어요. 그가 저를 위해 얼마나 오랫동안 준비해 왔는지 한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당신 이야기 들으면서 혹시라도 빚 때문에 계속 일하실까봐 조금씩 모았어요. 이젠 그만 쉬어도 돼요. 저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입술을 떼기도 전에 가슴이 먼저 복받쳤거든요. 저의 고단한 삶을 알아봐준 사람, 제 아들의 빚으로 인한 부담을 덜어주고 싶었던 그 마음, 그것이 단순한 돈이 아니라 깊은 사랑의 표현이라는 걸 알기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사랑이란 게 이렇게 조용히 한 사람의 삶을 바꾸는 일일 줄 몰랐어요. 젊은 시절 사랑은 열정과 설렘이었지만 이 나이의 사랑은 서로의 짐을 나누고 삶을 보듬는 것이구나 싶었습니다.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를 이제야 깨닫게 되었어요. 그날 우리는 서로의 손을 꼭 잡은 채 처음으로 불을 끄지 않은 밤을 지냈어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서로에게 스며들면서 말없이 안아주고 말없이 안기면서 오랜 세월 혼자 살아온 두 사람이 서로에게 맞춰가는 과정은 어색하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크기란 바로 준비된 마음이라는 걸 그 사람을 통해 알게 되었어요. 그날 밤 그 사람이 보여준 마음의 크기에 저는 정말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불을 정리해두고 욕실엔 제 수건을 걸어두고 하루하루 모은 통장을 제 손에 쥐어준 그 사람, 그 모든 준비가 말이 아닌 마음이었다는 걸 알게 됐을 때 저는 그냥 조용히 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침이 밝았을 때 눈을 뜨니 그가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평생 누군가와 아침을 맞이하는 것이 이렇게 따뜻한 일인 줄 몰랐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어제와 같은 다정함이 담겨 있었어요. 아침에 뭐 드실래요? 그가 물었어요. 같이 만들어요. 제가 답했습니다. 함께 준비한 아침 식사, 나란히 앉아 마시는 커피, 서로를 바라보며 나누는 미소, 그 모든 것들이 이제는 저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택배를 나르며 바쁘게 지내던 날들은 이제 조용한 책방을 함께 가꾸는 시간으로 바뀌었어요. 그의 책 사이에 제 이야기가 조금씩 스며들었고 우리는 함께 새로운 이야기를 써내려갔습니다. 사랑이 이렇게 깊고 단단하게 늦게 올 수도 있다는 걸 그 사람을 통해 처음 배웠어요. 우린 늦게 시작했지만 이제 더 오래 사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사랑을 너무 늦었다고, 이미 지나갔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사랑은요, 때로는 늦게 와서 더 오래 머뭅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젊은 시절의 뜨거운 사랑과는 또 다른 깊고 단단한 행복을 가져다 줍니다. 예순에 맞은 첫날 밤, 그건 불꽃 같은 열정이 아니라 오랜 세월을 견뎌낸 두 영혼이 서로를 알아보고 받아들이는 고요한 축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축복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매일 아침 그와 함께 마시는 커피 한 잔에 저녁 책방을 정리하며 나누는 하루 일과에 잠들기 전 서로의 손을 잡는 순간에 사랑은 모든 나이에 찾아옵니다. 그리고 때론 오래 기다린 만큼 더 단단하고 따뜻하게 머무른답니다.